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국대학교 행정학과에 있고요. 올해 갈등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아마 미래 신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겪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마 저보다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여기 또 관련된 의원님들이 훨씬 더 잘 알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제 3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논의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개인 시각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미래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과요. 그 다음에 또 미래 신도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2000년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가시티 문제 그리고 지자체 간 협력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지방행정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미래 신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실제로 여기 나와 계신 이제 주재복 박사님과 지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이 공고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개월 이상의 정부 논의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1월 달에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은 결국은 어떤 특정 정부의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전 정부 그다음에 지금의 정부와 다 지금 연속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제 제언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 상당히 참고가 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례와 비슷한 또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법, 제도, 현재 나와 있는 사례 등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해결책이나 해결 방향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한번 발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래 신도시가 2006년도에 이제 송파 신도시로 하면서 생활권 기반 일체형 도시로 이제 계획이 되었다가 이후에 미래 신도시라는 명칭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고 2014년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금의 미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미래는 3개의 행정구역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행정구역은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제 작년까지 인구가 한 12만 6천, 그러니까 약 13만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하남, 그리고 이제 성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이른바 이제 우리 이제 행정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행정도, 법정도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서로 간에 다 불일치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우리 시민연합의 대표님들한테도 드렸는데요. 원래 경기도가 우리 행안부에서 매년 200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주민 분쟁, 주민 수기 분야를 이제 각종 전국의 사례를 모아서 그 사례를 평가해서 그 사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례에게 상을 주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미래 대표님들한테 미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이 미래 신도시의 행정협의회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분쟁이 많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때 그 분쟁 백서 안에 좋은 사례로 이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행안부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당장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이런 경과 과정이 나와 있었고 이후에는 제가 조금 이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신문 기사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17년도까지 있는 이제 미래 신도시가 입주가 시작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원이 많이 없다가 18년도 되면서 민원이 4,200건에서 지금 42만 건으로 이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지금 겪고 계신 여러 가지 불편들이 이제 아주 표면화되고 있고, 그 표면화된 과정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세 개로 나뉘어진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하나의 방침으로 세웠던 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례를 보도자료로 내고, 그리고 경기도도 이제 각종 굿 프랙티스로 내면서 이게 이제 좋은 사례로 그때 인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미래신도시가 이렇게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라는 게 출범이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지금 현재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불편이 겪어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 헌법소원까지 내게 되는 이제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경향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8가지의 어떤 필요한 행정협의회에 이제 그 등재된 걸 보면 행정협의회가 이제 좋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제 보면 이제 8가지로 나와 있어요. 주요 사례로 해서 주요 과제로 해서 8가지로 나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아주 한 3가지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는 이게 이제 2020년 시점인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협의회 자체가 구성은 되고 출범이 되었지만 초기에 몇 가지 일을 한 것은 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마 제가 보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을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제 이게 특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다 아시다시피 관할권이 불일치하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통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이제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의 이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게 세계기관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신도시라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분절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행정협의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미래의 여러 가지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실제로 이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특징이 그렇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이런 견지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된 행정을 받고 싶은데 결국은 각자가 하는 시스템이고 각자가 하다 보니 또 각자의 격차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협력이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의무적이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각각의 재원, 그 다음에 인력, 이제 이런 어떤 대응도 각각의 별개로 나타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서비스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논의로 이제 우리가 이 지금의 미래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경지에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방행정의 간략한 동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월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 권고안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방소멸 인구 감소 이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분권이 시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어떻게 재구축해야 될까 이제 이 논의를 이제 5월에 출범해서 거의 8개월간 뭐 저하고 이제 그 주혜국 박사님이 또 한 10명의 정도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미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뭐 간략하게 보시면 여기 총 8개의 개편안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언론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 뭐 충남 충북이 뭐 충남 대전 통합하는 그 문제를 아마 언론상에서 많이 들으실 거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8꼭지가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여기 뭐 통합이라는 문제, 이제 통합을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제 통합이라는 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원래는 이제 미래신도시의 지금의 주장하시는 내용을 엄밀히 보면 이건 저는 이제 구역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구역 변경 이야기도 이 논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으로도 발표가 되었고요. 행안부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40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생활권과 생활서비스의 연계 미흡이라는 꼭지가 나와 있고 이 속에서 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관할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의 사례로 신기도시가 여러 단체에 걸쳐 있는 조성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위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교통 등 기초 서비스 단위서부터 이 공급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해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으로 이제 이 구역 변경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 일부 구역의 구역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례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과 행정 관할국의 불일치, 이 속에서 주민 불편의 발생,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제한할 것인가를 결국은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현재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이제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불일치, 변경,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는 뭐 우리 좀 약간 이제 학술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그 보고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결국은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에 하에서 우리가 구역을 변경해야 될까? 왜냐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저도 뭐 제가 지금 이제 전북대학에 있어서 좀 전주완주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저도 많이 뭐 관여도 하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지역에 가보면 지역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러한 제도적인 변경이나 제도적인 수용성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컨센서스도 중요한데, 문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설득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어떠한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와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법제도를 개정하고 하는 거는 국회에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리고 제3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단 기준이라는 논의가 한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책자에도 공고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동일한 생활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행정 수요, 그 다음에 뭐 경제 수요 등등의 경제의 어떤 통합성 문제 이제 등등의 관할구역과 불일치되는 여러 가지 것들,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정책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의 불일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라는, 뭐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주장하고 이 어떤 면에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을 맞다면 이제 결국은 이제 구역 변경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수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내 논의를 보면 결국 이제 행정협의회가 아까 2019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지금 현재 좀 상당히 좀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능 어떤 성과를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도 뭐 오늘 이거 보신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오늘 하남시 의회인데, 저는 이제 하남시 의회가 조금 이제 송파구 의회로 편입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주장을 하셔서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왜냐면 지자체가 오면 다 지자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완주통합의 경우에도 완주에서 절대로 반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는 단체장도 있지만 이제 의회도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뭐 문제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이제 그 속에서 이 편입을 이제 지역 내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주장을 하시고,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법을 이제 제출하신, 상당히 어떤 면 주민 불편에 대한 어떤 그 대의를 되게 어떤 면에서 실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저번 선거에서 나타났던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보면 이제 위례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대부분 이제 그 공약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역 통합에 대한, 특히 이제 하남시를 중심으로 한 이 위례 신도시의 어떤 변화에 대한 이 불편의 해소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거세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남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혁신도시, 이렇게 신도시가 건설이 되거나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이 대부분 경계 그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아마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으로 오라고 자꾸 하니까 아마 이제 어중간한 이제 중간지대에 이 개발을 해서 이제 골고루 그 인접 지역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나눠먹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충남에 보시면
혁신도시에 보면 홍성과 예산에 걸쳐서 이 내포 신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에 가도 이 혁신도시에 가보시면 이 전주 완주가 가운데 이제 완주군이 관할하는 지역과 전주시가 관할하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또 충북의 음성에 가고 혁신도시에 가보면 음성과 진천이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좀 대응책은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과 예산의 내포 신도시는 가장 이제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나중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합을 만들어서 이 내포 신도시에 나와 있는 행정 전반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미래 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보다 훨씬 제도적 수준이 높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전주 완주는 어떤 면에서 미래 신도시와 유사한 걸 하고 있지만, 뭐 저도 전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국의 논의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집행력이 없는 임의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는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이제 사전 논의 구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음성 진천이 지금 아마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이게 그 전주완주 통합 TF로 활동을 했었는데, 음성 진천에서 이제 통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 통합을, 하나의 행정 통합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미래 신도시하고 다른 거는, 이제 미래 신도시는 지금 세개 지역의 일부 지역만 이제 이렇게 하나로, 아까 뭐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세개 지역에 대한 이제 뭐 새로운 도시 건설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와 이 음성 진천, 음성군과 진천군이 하나로 합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위로 신도시를 본다면, 뭐 예를 들어 뭐 성남과 서울과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이런 조금 다른 이제 그 맥락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요거는 지금 이제 통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이 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지금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법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인천시가 중구와 미추홀구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지금 중구하고 미추홀구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주민들의 불편,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경계조정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게 조금 뒤에 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역에서 단체장이 요청을 하면 그 구역 변경을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관할 구역이 변경이 됐다. 이제 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구역 변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래 신도시의 입장은 요것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지금 이제 인천은 여기 보면 인천에 이제 미추홀구와 중구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광역에 이제 기초가 두 개가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미래는 서울과 지금 경기도가 있고 그 속에 또 지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합의하기는 더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전국적인 지금 위례와 유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제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도록 되어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지자체 간협력,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례 신도시라는 것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3개 지역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대응을 혼자 하기는 일부 지역만 되니까 결국은 주민의 전체적인 편리성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이라는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제도로 만들어 갈까의 논의가 이제 이런 식의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협력산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는 행정협의회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은 각 지자체가 협의는 하되 이른바 구속력 있는, 그러니까 성과는 합의된 이야기를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된 관리를 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큰 방향성에서 합의를 하고 운영은 각자가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아예 위례신도시 전용
조직을 이제 세 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서 조합을 만들면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미래 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이 조합이냐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상에서 메가시티 논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가시티 논의는 이거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통합 구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느나 세계 지자체가 이제 공동 대응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 수준에 나와 있지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제도적인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이제 이 수준 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고민스럽고 아까 내포 신도시가 이제 이 조합이라는 방식을 써서 지금 이제 그 내포 신도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정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최근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논의는 뭐 우리 저기 이제 뭐 좀 광역적인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울경 논의, 뭐 충남 충북 논의 이제 광역 단위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지금 그 있는 제 새만금 문제도 이제 그 세계 지자체가 관여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자체를 군산이나 보안이나 이런 쪽에서 관여하지 않고 아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자 이런 논의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강제성 있고 주민들에게 좀 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라고 하는 논의가 최근에 우리가 2020년도에 법을 통과했고 2022년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이게 하남시의 행정이라든지 뭐 하남시 의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들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법에 이제 기속을 받게 되는데 그 법에서 그때 개정된 내용 중에 보면 6조에 보시면 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를 새롭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그 지방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계 변경 절차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이제 단체장과 이제 의회와 의견이 상당히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청은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동의를 의회에 얻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 하남시장님이나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결국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그것을 보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제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율협의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 3자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제 120일 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심의 의결을 해서 이제 결국은 변경이 된다면 아까 우리 저 인천시 사례처럼 변경이 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 구역 변경에 대한령의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변경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위원회까지 아마 가입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지자체가 협력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구역 변경에 의해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법 제도적인 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택지 뭐 여러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현실 가능한 선택지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벌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해결 방안 4가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너무 궁금하신 중에 제가 잠깐 들어온 이유는 오늘 이현재 시장님이 우리 위대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듣고 바로 해결 방안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재 시장입니다. 오늘 또 우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위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한 것과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이 신도시와 행정구역이 불일치로 인한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박석교원께서 토론을 기대해 주시고 임원 의원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김광석 의원님 우리 선중위원장님 모시고 여러분이 함께 좋은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총리를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대에 대해서 국민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법상의 이론적인 방향과 핵심적인 협법상의 많은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서 오늘 토론회를 우리 서비의원님과 이민규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참가를 하고 토론회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려서 저희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좀 제도적으로 체계화 시킬 필요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아까 말씀드린 행정협의회를 좀 실효성을 강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영된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게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왜냐하면 협의회라는 거는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로 이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행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참여 기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이고 있는 제도를 좀 더 소위 말하면 탈바꿈시키는 이게 이제 하나의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내포 신도시라든지 음성 진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국은 이 행정협의회는 각자가 하는 거지만 이건 아예 그냥 미래 신도시 전용으로 하나의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 신도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사무를 가지고 별도 조직이 그것을 이제 관할을 하면서 지역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장을 하는 이제 이런 논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보다는 훨씬 더 좀 정확한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조합이라든지 이제 좀 나아가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화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이제 법제적으로는 검토를 마쳤고 이게 이제 발효 시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연계협약, 일본의 이제 연계협약이라는 제도를 모델로 해서 공공협약이라는 제도로 지금 현재 이미 아마 이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아까 행정협의회가 이제 합의는 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크게 구속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협약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사인들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협약이라는 제도를 이제 아마 지금 도입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발효 시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3자가 각각 예를 들어서 뭐 송파와 이제 여기 하남과 이제 성남과 이제 서울이 각각 이제 이 연계관계를 맺고 그것에 기반해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를 아예 문서화하고 계약화하는 그 관계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도 조직은 요청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그 조합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거는 결국은 행정협의회보다 상당히 강도가 높은 이제 강제성과 의무감을 가진 이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오늘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또 경계 변경 조정 절차를 이제 논의를 아예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뭐 시장님도 오셨지만 시장님을 이 결국 이제 그 제안의 주체를 이게 예를 들어 하남에서 한다면 제안의 주체가 단체장이 돼야 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아까 자율경영위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서 좀 더 나은 이 미래 시민들의 이제 좀 주민 편의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